저는 현재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21살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샌드위치 가게랑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24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22살 김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전광역시에 거주를 28년째 계속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살아오게 된 이렇게 주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늘봄이라고 하고요. 지금 24살이고 현재는 사이버대학과 MTA라는 학교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현재 카페를 2개를 하고 있고요. 월화, 수목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브랜드예요. 유명한 브랜드고 이제 월화는 한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수목은 14시간 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14시간 이상을 안 시켜줘요. 사장님들이 일을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14시간 30분 막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탕을 뛰게 된 것 같아요. 우선 처음 제가 알바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 가장 큰 2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조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 보면 학업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열심히 알바해서 하는데 저는 편하게 있을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었고 카페라든지 보통 청년들이 하는 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나 뭐 하고 살아갈지 그리고 특히 일을 좀 제 가치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수단?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만 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50대, 60대 이상의 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 막 스마트폰과 관련된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청년 교사라고 하는데 주에 한 2회 정도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좀 만나면서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월에 하루에 4시간 해서 이렇게 2, 3일을 나가고 좀 시간제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그냥 알바문이나 알바천국 사이트를 평소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네. 일단은 그 알바가 저는 사실 알바 구하기 엄청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막 알바원이나 이런데 막 다들 어렵다 하니까 안 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떠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게 사람을 정말 자르기가 쉽고 코딱지만한 가게에서도 사람을 막 20명, 30명씩 가까이 쓰고 있어요. 주휴수당 주기 싫으니까 사람을 엄청 쓰는 거예요. 네.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15시간이 넘어가면 4대 보험도 필수로 이제 들어줘야 하고 주휴수당 같은 부분도 줘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좀 침체된 상황인데 이제 주휴수당까지 주기에는 이제 저도 사업주에서도 부담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초단식 근로를 많이 뽑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때가 딱 졸업식 시즌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여서 그때 제가 알바를 딱 구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이 터지니까 사장님도 힘들어하시고 저희도 막 눈치가 보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영업 시간도 줄어들고 아르바이트 등도 조금 덜 뽑게 되니까 시간이 줄었어요. 근로 시간이 줄었고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뭐 하루에 5시간이었다면 하루에 4시간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게 급여에도 이제 영향이 오니까 생활비도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 달 평균 소비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5, 60 정도 나왔는데 월세 포함할 때는 한 60, 70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제일 큰 게 식비니까 아무래도 그 진짜 돈이 없을 때는 이제 할머니 댁에 기생하는 형태로 가서 그러면 어쨌든 식사가 많이 해결되니까 대신 이제 그러면은 집 밖으로 나가질 못하니까 그게 참 답답하고 힘들어서 많이 예를 들면 이마트에서 수박 파는 그 알바라든지 이런 뭐 신라호텔에서 수영장 뭐 아르바이트 이런 진짜 단기 알바 말 그대로 잠깐 생활을 넘길 수 있기 위한 단기 알바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아르바이트도 막 구하면 구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급하게 그런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최대한 소비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번거로워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저가 스스로 그 제 삶을 책임지는데 그건 되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거에 딱 몰입하면서 일할 수 있겠다라는 그 어떤 특정 산업군이나 특정 직업군을 확실하게 고르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해서인지 스스로 더 알아봐야 되는 시기 같아요.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무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그 환경 자체도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경험해보고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고등학교를 제가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학력도 이렇다 할 학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지원할 수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적은데 저는 이제 건축이나 도시에 관심이 있고 또 사회학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왔었어서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원서 내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어떤 부분을 그럼 더 채워야 되는지 혹은 뭐 여기랑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묻기 위해 일단 원서는 되도록이면 준비는 해서 지원은 해보고 있어요. 70만 원으로 한 달을 살기는 너무나 빠듯해서 그래서 하나 일을 더 구하려고 하는 거고 진로와 관련된 일을 이제 서울시 일자리 포털 이런 데 올라오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력서를 한 3개 정도 넣어놨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로랑도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출판사 쪽이나 아니면은 좀 영화 배급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 쪽에 잘은 모르더라도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하려고 했을 때 없는 거죠. 대전에는 뭐 영화 쪽이나 출판 쪽에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적어요. 그 산업에서 오래 종사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산업의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저의 뭐랄까 그냥 로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제일 아무래도 크긴 한데 우선 진로나 입사 서류 지원서를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학교의 도움을 원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지도를 전혀 받을 수 없으니까 우선 제가 직접 다 알아봐야 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기 힘들다는 그런 점이 되게 걱정되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 시장의 불리함이 커졌다고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3 정도. 수면의 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고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목금이 일이 몰렸는데 금요일에 퇴근할 때 되면 집에 못 걸어가겠어요. 기어가고 싶어요. 내 발로 진짜. 3번째는 너무 억울해요. 이 삶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3? 2020년 4월 달쯤에 사장님이 너 일단 조금 쉬어라.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좀 줄여야 할 것 같다 해서 한 달을 쉬었는데 조금 더 쉬어라 해서 이제 한 2달 정도 쉬고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었어요.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구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너 갑자기 나와 이러면 또 시간을 또 조정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르바이트를 다시 구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무급 노동을 하다가 잘렸어요. 심지어. 그래서 무급 노동을 시켜요. 하루 동안 견습 기간이라고. 그 원래 성격상 그런 거 막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랬는데 무기력해지는 느낌 많이 들고 동네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요. 사장님들끼리 약간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서 또 일을 못 구할까 봐. 그리고 이제 너무 쉽게 잘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런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으면 좀 참지 말고 말을 했으면 좋겠고 아르바이트나 뭐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 좀 참지 말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혹시 주변에서 좀 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단순 노동만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 그런 건 진짜 부품으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여겨지니까 좀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시간에 제 어떤 태도나 삶에 대한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침범이 되게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진짜 막 우울증이 온다든지 세미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그 소외된 노동이 아닌 노동을 가능하면 하자 이런 기조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해먹고 살지 진짜 단순하게는 이 고민부터 먹고 사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 한다고 쳐. 근데 어떻게 내가 나일 수 있으면서 근데 그게 또 세상에 도움이 되면서 살 수 있지 이 고민을 진짜 깊게 하는데 깊게 해도 아무리 깊게 해도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잘 안 보여서 일단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가정의 생계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다만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인 것도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거 그리고 그냥 돈 남으면 엄마 아빠 조금 드리는 정도?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나? 계속 스스로 질문하고 결론은 항상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저 스스로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좀 갉아먹는다? 이런 느낌까지 들고 그 억울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억울함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억울함은 그런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직업이나 일이라는 게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하고픈 것들을 하면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직업이나 일자리 자체가 워라밸의 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것도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갖는 것도 저 스스로한테 큰 의미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노동의 의미라고 했을 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기 실현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들을 계속 갖고 있고 그 가치관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 자기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안정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그 타이틀을 걸고 여기 왔어요. 불안정 노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어디에도 안 잡히니까 4대 보험도 그렇고 뭐 소득세나 이런 거 다 안 떼니까. 근데 그런 노동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됐고 내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들 저처럼 있으신 분들,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